우선 오늘 유아인용 교직논술 특강 이제 하는 저는 이제 누리자 쌤이고요. 오늘 1월 1일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어제 리허설을 해보니까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그거 이상 넘어가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귀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요 정도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누군지 다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제 그 전에 2021년도 전에 이제 최종 4등으로 합격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역 이동 때문에 이제 시험을 좀 계속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2021 유아교직논술에서 또 만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화여대에서 학부랑 또 교육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는데요. 이거는 임용 합격과 교직논술 만점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써먹을 데가 없어서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자쌤이라고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랑 같이 교직논술 책도 쓰고, 그리고 얘는 이제 구간이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2024 대비로 기출문제집도 같이 출간을 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에서는요, 제가 쓴 책의 내용 일부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데 이제 퍼 나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사용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의가 종료되고 나서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 가장 상단에 고정해 보시면 만족도 설문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또 좋은 점은 무엇이었는지, 더 필요한 영상은 없으신지, 또 오늘 어떤 좋았던 점이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 이제 작성해 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이렇게 피드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이제 잠시 강의 종료 후에 링크 들어가셔서 다음 강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만족도 설문지 조사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 흐름을요, 문제지를 받고 이제 시작하는 것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뻔한 내용들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도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문제지 커다란 걸 받아요. A4 용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지를 받기 전에 이제 파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때 막 떨리는 마음도 크겠지만 문제지를 딱 받고 파본 검사하세요. 이제 준비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인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나는 논술을 쓸 때 화려하게 쓰자, 멋지게 쓰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답만 잘 쓰고 오자. 첫 번째, 깔끔하게만 쓰자라는 마인드 세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 논술 기출된 출제 연도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임용의 역사가 이제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출제 연한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해서 낯선 주제,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또 새로운 유형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열심히 대비를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주제, 내가 몰랐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낯선 주제가 나와도 땡큐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왔지 않았던 게 나오면 또 문제가 쉽게 나오거든요. 제시문에 정답이 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문제가 나와도 땡큐다. 나는 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몰라도 잘 쓸 수 있다. 라는 마인드 세팅을 우선 문제지를 받기 전에 타본 검사하고 그럴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지를 펼쳤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지 설명드릴게요. 문제지의 첫 줄을 보고 주제가 뭔지 주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제지 받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쭈루루 계속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포인트를 문제 첫 줄에 있는 주제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올해의 교직 논술 문제입니다. 첫 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아동 권리 이해를 위해 교사 협의회에서 나눈 교사들 간 대화의 일부이다.
여기서 주제 뭘까요? 한번 채팅창에 쳐주세요. 주제 뭘 것 같나요? 네. 아동 권리 이해가 네, 주제입니다. 첫 줄을 보고 아동 권리? 이때까지는 논술에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낯선 주제가 나왔네? 네, 이 점을 염두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 쓸 수 있다. 마인드 세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주제를 첫 줄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문제와 배점표를 동시에 스캔합니다. 그 다음에 개요도 틀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방금 주제 파악을 첫 줄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1번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 UN 아동권리 협약 중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된 교사활동을 각각 한 개씩 제시하고 그 이유를 해당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각각 논하시오. 이게 문제죠. 1번 요걸 보고 그 다음 문제 2번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문제지 하단에 배점표에 논술의 내용 옆에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된 교사활동 3점과 그 개념에 근거한 이유 3점 요 6점짜리 요 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 그냥 수르륵 다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요 두 개를 각각 동시에 스캔한 다음에 제가 여기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요. 우리가 문제에서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다른 교사의 내용에서 답을 찾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라고 조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개요도에 쓴 것처럼 민교사 쓰시고 그 다음 여기 교사 활동을 한 개씩 제시하라고 했죠. 또 뒤에 것도 각각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활동 쓰시고 또 각각 논할 때 이유를 논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냥 논하는 게 아니라 개념에 근거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유만 썼다가는 개념을 놓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유의해서 내가 잘 쓸 수 있도록 이유 그리고 개념까지 개요도 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을 각각 옆에 표처럼 내가 바로바로 만드는 거예요. 요게 개요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제가 편의상 이렇게 좀 예쁘게 타이프를 쳐놨지만 시험장 가면 시간이 없어요. 자, 시험장에 실제로 갔다. 그럼 뭐 완전 날림체로 생존, 보호, 참여 요렇게만 쓰시는 겁니다. 아셨죠? 교사 활동도 시간 없어요. 뭐 교사 활동 뭐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Y도 그냥 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개요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문장을 쓰는 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요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문제를 1번부터 3번까지 계속 읽는 게 아니라 1번 읽고 배점표 첫 번째 보고 거기서 3점 3점 와 이게 6점이나 되는구나 열심히 써야겠다. 이유도 근거 주장 잘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배점표랑 문제를 동시에 스캔하면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개요도 툴이 이제 완성이 됐죠. 개요도를 완성을 할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었죠.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누구의 대화에 근거하여가 조건에 있으면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어이없게 틀리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선 누구의 대화에 근거하여인가요? 네, 민교사의 대화죠. 그럴 때 민교사 문제에도 동그라미 치시고 대신문에 민교사에도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여기 민교사 말고 또 어떤 교사가 지금 나와 있죠? 네, 황교사도 있죠. 이거 황교사의 말에서 정답을 찾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민교사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진짜
문제 안 틀리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문제에 보면은 다 똑같이 쓰는 거면 끝에 어미가 같게 나왔겠죠. 근데 논술 문제의 끝부분이 다 다릅니다, 말이. 하나는 제시하여고 하나는 논하시오예요. 제시하고는 그냥 적기만 하면 된다.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와 관련된 교사활동은 뭐뭐다. 뭐뭐다 라고만 쓰면 되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논하시오는 말 그대로 뭐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와 같이 이유를 잘 쓰라고 했기 때문에 주장과 근거가 있게 잘 쓰시면 됩니다. 물론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도 근거와 주장을 한 문장에 쓰기도 하고요. 또 반드시 그 이유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문제에서 계속 어미가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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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하시오만 계속 나올 때 이거는 분량상 굳이 두 문장으로 나눠서 쓸 필요가 없거나 뭐 근거를 논하기가 근거까지 언급하기가 좀 애매한 문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두 문장으로 나누거나 주장과 근거를 함께 한 문장에 써도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제시하고는 그냥 쓰고 뭐는 뭐다 라고 쓰고 논하시오는 주장과 근거가 들어가도록 좀 풍부하게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게 제시하요인지 논하시오인지 이제 파악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문장 구조로 쓸지 어떤 만능 틀로 내가 답안을 작성해야 될지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파바박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 과정이 동시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요. 문제 가로 1번, 문제 가로 2번, 문제 가로 3번 문항을 모두 동일하게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 가로 1번에 요 개요도 틀이 가로 1번 거 완성, 가로 2번 거 완성, 가로 3번 거 완성이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누구의 교사의 대화에 근거해서 이제 다 동그라미 쳤고요. 문제마다 어미가 다 다르죠. 그거 보면서 쓸 내용이 엄청나게 많구나 라는 걸 머릿속으로 이미 다 결정을 하셨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답을 찾아야겠죠.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이론 없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찍어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론을 알긴 하지만 민교사 대화에서 볼게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저는 유아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수시로 지도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답이겠죠? 교사 활동이잖아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이죠. 자, 마스크 착용을 안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이들이 생존, 정말 안전에 무리가 가는 내용이죠. 보호보다는 폭력에 뭔가 노출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생명과 관련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왠지 생존권에 관련된 내용 같은데?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호권 찾아야겠죠. 황교사의 말에선 절대로 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번 2023 문제에서 함정으로 나왔어요. 황교사까지 그냥 쭈루룩 읽었다면 황교사가 보면은 뭐 환기시키고 이런 소독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를 오답으로 쓰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민교사의 대화에 근거하여서 내가 잘 썼는지 동그라미 치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실수하는 일 없으실 거예요. 다음 보호권 찾아볼게요. 그래서 저는 유아들과 인터넷 과외존 문제에 대해 종종 이야기를 나눠요. 요게 보호권 관련된 내용이죠. 뭐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 막 사람이 막 생명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정서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얘는 어른에 의해서 성인에 의해서 약간의 통제가 필요한 또 교육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왠지 보호권에 관련된 내용 같다. 요거를 그냥 이론을 몰라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참여권은 너무 쉽죠. 뭔가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 그게 참여죠. 그래서 보니까
동영상 보거나 수동적으로 게임을 보는 것 대신에 아이들이 스스로 무슨 놀이를 할지 선택해보고 또 아이들끼리 의견을 나누면서 다음에 할 놀이를 투표로 정한다. 요 내용이 당연히 이거 왠지 생존권은 당연히 아니고 보호권은 당연히 아니고 애들이 직접 해보는 거니까 참여권이구나 이거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저랑 지금 이론을 몰라도 대충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이 문제 2번에 보면은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 얘도 대략적으로 단어를 보고 찍어볼 수는 있지만 당연히 이론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개념도 좀 같이 써놨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티오가 많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뽑을 때는 물론 그때도 논술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점차 이론을 알아야 되는 논술 문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티오가 줄면 줄수록 문제는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시험은 첫 해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해가 갈수록 실제 기출문제들이 쌓여가면서 이거 계속 똑같은 거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그리고 또 좀 더 어렵게 티오가 또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변별을 해야 돼서 좀 이론을 더 알아야 되는데요. 이런 걸로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네, 너무 슬프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전에는 이론을 몰라도 그냥 제시문에서 바로바로 탁탁 답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꽤 나왔다면 요즘에는 좀 이론을 알아서 그 개념을 또 써보는 내용이 더 자주 나온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공부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은 그대로 잘 찾았는데 감점됐어요. 도대체 논술 문제는 답만 찾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왜 감점이 된 거죠? 라고 감점의 이유를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이제 논술 첨삭도 몇 번 해보고 그랬을 때 보니까 좀 비논리적으로 서술되었을 경우, 주어가 실종된 경우 굉장히 많아요. 뭐가 어쨌다는 거지에 해당하는 뭐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쓰실 때 이건 제 누리자 책에도 나와 있고 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주어가 없는 경우. 또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경우. 이 경우도 문장이 굉장히 부실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나는 분명히 문제지의 답을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을 나눠서 썼는데 채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뭐야 답을 왜 중복적으로 썼지? 감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잘 찾았는데 왜 감점됐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 문장 하나하나가 제대로 논리적으로 서술됐는지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것만 알려드리면 섭섭하죠. 그래서 답은 찾았는데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술술 쓰냐. 사실 저는 논술을 진짜 못해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막 즉흥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계획해서 탁탁 하고 뭔가 이제 탁탁 떨어지게 하는 거 되게 못하는데 저는 시험형 인간이다 보니까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험을 또 많이 쳐보니까 요 정도만 하면 논리적으로 쓸 수 있겠는데 싶은 방법들이 꿀팁이 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번 2023 답안, 모범 답안 쓴 내용 중 일부입니다. 논술 시험장 들어가면은 내가 논리적으로 쓰는 방법 너무 쉽죠. 아까 개요도 쓸 때 틀 다 만들었잖아요. 제시하시오, 또 논하시오 보면서 내가 대충
이런 틀로 써야겠구나. 다 이미 머릿속으로 그려놨잖아요. 그 개요도 보고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첫째, 생존권과 관련된 교사 활동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도한 것이다. 자, 여기서 알맹이가 뭘까요? 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지도. 또 둘째, 보호권과 관련된 교사 활동은 유아와 함께 인터넷 과외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여기서 알맹이는 뭘까요? 네, 유아와 함께 인터넷 과외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답안이겠죠. 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셋째, 참여권과 관련된 교사 활동은 유아들이 미디어 대신 놀이를 주도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알맹이는 뭘까요? 유아들이 미디어 대신 놀이를 주도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요거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요도 잘 작성하셨고 문장의 어미를 보면서 이 정도 틀로 써야겠구나 감이 잡히셨다면 이렇게 문장의 틀에 제가 여기 빨간색 네모 쳐놓은 것처럼 알맹이만 쏙쏙 넣으시면 논리적인 문장이 아주 쉽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요. 횡설수설하는 답안을 방지할 수 있고 채점자 선생님들께서도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라고 바로바로 채점을 팍팍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쌤 쉽게 잘 쓰셨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요거는 같은 단어를 반복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 중복된 내용을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를 사용을 하는 게 제 꿀팁이라면 꿀팁입니다. 자, 빨간색 박스부터 볼게요. 첫째, 생존권과 관련된 교사 활동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이라고 했지만 제가 근거를 쓸 때는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올바른을 바르게로 바꿨습니다. 또 착용법을 착용하는 방법이라고 썼어요.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같은 말을 좀 더 길게 풀어 쓰기도 하고 짧게 쓰기도 한 거죠. 노란색 박스도 볼게요. 인터넷 과외전 문제. 똑같이 인터넷 과외전 문제, 인터넷 과외전 문제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과외전한다는 건 결국 자주 쓴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좀 비슷한 말로 바꿔서 썼습니다. 세 번째 파란색 박스 볼게요. 주도적으로 선택. 똑같은 말을 쓰지 않았어요. 주도적이라는 게 결국 스스로 하는 거고 또 선택이라는 말을 또 쓰기보다는 무엇을 할지 또 의견을 내고 참여하며 결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말, 같은 말을 또 계속 쓰지 않고 길게 혹은 짧게 또 다른 단어를 써서 또 비슷한 말을 써서 또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바로바로 단어를 보면서 올바른, 이거 바르게로 바꿔야지. 과이존, 인터넷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주도적으로 선택, 그럼 참여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이런 말로 바로바로 내가 비슷한 말로 바꿀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건 다 연습하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요. 문장을 좀 진술을 할 때 논하시오 같은 경우는 근거가 중요해요. 그때 같은 내용 계속 쓰면 안 돼요. 같은 단어 계속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비논리적이어 보이고 이 사람이 아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아닌 것, 뭐가 아니라 뭐다 라는 내용으로 좀 근거를 쓸 때 뭐가 아닌 뭐다 라는 방식으로 문장을 좀 알차고 풍부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 예시를 보시면 왜냐하면 유아가 교사가 정해주는 대로가 아닌 스스로 의견을 내고 참여하며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이 뭐가 아닌 뭐다 라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뭔가 주장을 할 때 뭐는 뭐예요 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보다 A는 A가 아닌 B가 아니라서 A예요 라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반의어가 확실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동 반대가 뭘까요? 한번 채팅창에 쳐주세요. 수동의 반대가 뭐예요? 네, 능동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단어의 반대말을 바로바로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유아의 반대는 교사. 유아 스스로면 그럼 교사의 개입이 최소화되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또 이게 반대말을 계속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네, 벌써 이제 30분 거의 다 돼가네요. 제가 약속한 시간이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는데요. 저 자세한 내용은 저 책에 이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한 방식대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 또 제 영상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요거 말고도 그러면 또 책 이미 갖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보고 샀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쓰는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 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